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작품은 조의인의 자도사입니다. 우선 언제나 그랬듯이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도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자도는 스스로 애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도라고 하는 건 죽음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는 건데 스스로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다 라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적 화자가 어떠한 상황이길래 이런 생각까지 했는지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살펴볼 자도사는 영모 사건에 휘말린 작가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한 처지에서도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아주 유명했던 정철의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이 있죠. 그래서 이 작가가 그 작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남녀 관계의 사랑으로 이렇게 새롭게 형상화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접근해 본다면 조금 더 쉽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의 앞부분이 조금 생략되었고요. 작품의 앞부분에서는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님에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이제 옷을 지어서 님에게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내용이 앞부분에 조금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이 몇 날이며 이내 몸 어이할꼬.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인생이 몇 날이 되냐?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과 지금 떨어져 있는데 님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커서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보고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렴을 손수 걷고 옥계에 내려가서 오색구름 깊은 곳에 임 계신데 바라보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님을 그리워하는 화자가 이렇게 발을 걷고 계단을 내려가서 님 계신 데를 바라봤어요. 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아주 구체적 행동으로 님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님을 보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안개문 구름창 천리말리 가렸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개문과 구름창은 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님과 나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되겠고요. 그런 구름창 때문에 천리말리 가렸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천리말리 가렸다라기보다는 님과의 정서적인 거리감인 거죠. 굉장히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개문과 구름창 때문에 천리말리 가렸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하늘이 아셨는지 외로운 청난 전설 속의 샌데요. 청난을 통해서 이미 계신 광황군이라는 곳에 날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미 계신 곳에 날아 올라갔으면 그렇죠. 보지 못했던 님을 볼 수 있겠죠. 님의 첫낯을 잠깐 봤어요. 정말 보고 싶은 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내 이미 이뿐인가 밤같기를 가늠할까. 반갑기를 가늠할까 라고 하는 건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반갑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표현들은 다 서리적 표현이 되겠죠. 네, 그런 서리적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금방금방 잘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음의 형식을 통해서 님을 만난 화자의 반가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뵙고 다시 뵐 일을 생각해 봤대요. 지금 잠깐 본 거기 때문에 나중엔 언제 다시 볼까라는 생각을 시적 화자가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님의 주변에는 3,000명의 미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있고, 또 고운 여인들이 좌우에 쫙 이렇게 항상 님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님 주변에는 이미 많은 관리들이 님을 모시고 있었고, 높은 벼슬아치들이 님을 잘 모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자기는 수줍은 빛바랜 화장은 어디가 자랑하며, 즉 여기서 볼품이 없는 거죠. 빛바랜 화장,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것이고, 탐탁지 않은 태도를 누구에게 자랑할까?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님이 나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즉, 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듯이 화자를 대하는 님의 태도가 이미 버림받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신하들과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굉장히 상반되죠.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대조적인 상태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님 옆에 있고 자기는 보잘것없는 시적 화자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보잘것없는 화자의 모습이고, 님 옆에 임금의 옆에는 나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기보다 시적 화자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나은 사람들은 우리 뒤에 내용까지 살펴보면 그쵸, 자신을 모함한 신하들일 겁니다. 자, 됐습니까? 이렇게 님 옆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지? 난간에서 피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자, 피눈물이 나겠죠? 왜? 자기 자신이 님에게 아주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옥경을 떠나서 임의 공간을 떠나서 하계에 내려오니, 자, 화자의 공간은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하계는 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의 공간 여기에는 지상이 아니라 천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님이 계신 곳인 천상에서 시적 화자는 지상으로 내려왔다. 즉, 이별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님의 곁을 떠났다라는 거죠. 님이 천상에 있고 나는 지상으로 내려왔으니까 시적 화자가 님과 아예 이별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계에 내려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생이 방명하다. 여기서 방명이라고 하는 건 기구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구한 인생이 이처럼 생겼던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생이 원래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기 때문에 운명론적 인생관,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계에 내려와서 쓸쓸한 1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림자 벗을 삼고 살았어요. 자, 그림자를 벗을 삼았다라고 하는 건 그렇죠. 독수 공방하듯이 혼자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년이 지났다기보다는 그만큼 오래되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니 당연히 아쉬운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서 혼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면 독수공방하면서 드는 생각이 왜 이민은 내 임인데 날 왜 버리셨을까? 자, 나를 왜 버리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즉, 님에 대한 원망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철의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에서는 남녀관계로 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영원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을 그린 노래라면 이 작품도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 작품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님한테 모도한다? 그렇죠. 님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도 드러난다. 중간중간에 원망이 계속 아마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생각하면 내가 아니 불쌍한가? 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아니 불쌍한가? 그래서 님과 헤어지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자,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조를 지키고 그러려고 귀신께 이렇게 맹세도 합니다. 정조를 지키면서 귀신께 맹세하여 그랬더니 좋은 때 돌아오면 다시 뵐까 하였더니 실제로 과연 내 이미 전혀 아니 버리시어. 자, 이미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삼천리 약수에 청조사 건너오니 파랑새가 건너왔답니다. 자, 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님의 소식을 가지고 온 파랑새 신하들이 온 겁니다. 자, 님의 소식을 반갑게 듣겠구나 라면서 님의 소식을 들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좀 급해졌나 봐요. 우선은 머리를 좀 추스르고 헝클어진 머리를 짚고 두 눈에 눈물 자국에 분도 아니 발라. 자, 여기에서 분도 아니 바른다. 그만큼 마음이 급한 거죠. 왜? 기다리던 님의 소식이 온다라고 하니 정말 기분이 좋으면서도 급했던 것 같아요. 자, 먼 길 멀다 않고 허위허위 들어오니 자, 요 허위허위는 의태어입니다. 즉 팔을 양쪽으로 막 흔들면서 들어온다. 급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허위허위 들어온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왜 급하게 들어오냐면 님의 소식을 가지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던 얼굴을 본 듯만 듯 하고 있어. 그런데 그리던 얼굴을 본 듯만 듯 하고 있대요. 심술궂은 시샘은 어찌한단 말인가? 뭔가 이상하지요. 님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즉,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를 모함했던 신하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심술궂은 시샘은 어찌하여 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알록달록 무늬 짜서 고운 비단 만들듯이 옥돌의 쇠파리가 온갖 허물을 지어내니 내 몸에 쌓인 죄는 끝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알록달록 무늬 짜서 고운 비단을 만들듯이 아주 꼼꼼하게 예쁘게 그쵸? 임금에게 모함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놨고 쇠파리가 온갖 허물을 지어낸다. 여기서 쇠파리는 그렇죠. 화자를 모함하는 무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화자를 모함하는 무리들. 자, 여기에서는 모함하는 신하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 몸에 쌓인 죄는 끝이 없거니와. 그쵸? 내 몸에 쌓인 죄는 끝이 없겠죠. 왜 신하들이 계속 허물을 만들어내니 죄는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늘에는 해가 있다. 여기서 보통 해와 달은 임금을 얘기하니까 하늘엔 임금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이미 짐작하시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 짐작하시지 않을까는 뭐냐면 내가 억울하다라는 것을 임금님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런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거 신랑 던져주고 이 서러운 뜻을 말하려 하니 백년 인생의 인해임 만나보아 산과 바다에 맹세한 사랑의 첫 말씀을 믿었는데 자, 산과 바다에 맹세를 한 사랑의 첫 말씀 산과 바다에 맹세를 했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자연물에 맹세를 한 거예요. 그쵸? 영원히 사랑하겠다. 여기에서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니까 군신유의가 될 수 있겠죠.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겠다. 라는 얘긴데 그 사이 무슨 일로 이 맹세를 버려두고 여기서 버려둔 건 누가 버려둬요? 그렇죠. 님이 버려두고 옷 같은 얼굴을 홀로 두고 화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실증났던가 박복한 탓이런가 말하면 목이 메고 생각하면 가슴이 끔찍하다. 시적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 부분이네요. 임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너무 서러운 거예요. 즉 결백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님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것도 동시에 서럽고 슬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략 부분 그리고 그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략 부분 뒷부분은 자신에게 정치적 모함을 한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과 비슷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상이 섞어치고 수많은 꽃 떨어지니 여러 떨기 국화는 누구 위에 피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풍상이 섞어치고 바람, 비 이런 것들이 어지러운 정치 현실을 얘기하는데 막 불었더니 수많은 꽃들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풍상은 어지러운 정치 현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치적 모함이라고 해석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정치적 모함으로 인해서 간신의 모함으로 죽거나 유배간 충신들이 많다라는 것을 수많은 꽃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썼고요. 여러 떨기 국화. 자, 수많은 꽃 중에서 국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군자에 들어가는 국화는 지조와 절개가 있는 신하는 누구를 위해서 과연 꽃을 피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얘기로 가네요. 천지가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천지가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라고 하는 거고 천지가 얼어붙다라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은 현상이고 삭풍이 몹시 분다 찬바람이 몹시 부는 것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네. 하루를 볕을 쬐들 열을 추위 어이할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열을 추위 어이할까? 하루를 볕을 쬐들 이라고 되는데 여기 하루 볕을 쬐는 건 따뜻한 거죠. 추위는 좋지 않은 것이고 하루 볕을 쬐다는 건 임금의 사랑, 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열을 추위는 어지러운 정치 현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님과 헤어진 상황이니까 그렇죠. 님과 이별한 상황. 님과 이별한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고 하루의 볕을 쬐는 것은 잠깐 님의 사랑을 받은 시적 화자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님과 이별해서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적 화자지만 임금에 대한 사랑은 참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면 겨울이라 임금의 옷이 터져서 춥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은침 빼어내어 오색실을 끼워놓고 임에 터진 옷을 깁고자 하건만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임에 대한 사랑이겠고 임금과 신하의 관계라면 임금을 연모하는 마음, 영군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금의 옷을 막 이렇게 수선하고 있는데 임금 계신 곳이 천문구중인데 갈 길이 너무 멀대요. 네, 너무 멀어서 이렇게 머니 아녀자의 이 깊은 마음을 님이 언제 살피실까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완전히 아녀자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위에 옷을 깊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확실히 시적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음력 섣달 다 지나면 봄이면 늦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봄이면 늦는다는 것은 지금 겨울옷을 막 이렇게 수선하고 만들고 있는데 따뜻한 봄이 되면 그렇죠. 자신의 정성이 헛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동짓달 자정 기나기 지난밤 돌아오니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연다 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동짓날 3시 풍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다 열고 귀신을 쫓고 이러한 3시 풍속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적 화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문을 열었지만 오히려 그렇죠. 침실을 닫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조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대문을 다 열고 집집마다 문을 열고 있는데 왜 자신은 침실을 닫았느냐라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자물쇠로 이렇게 굳게 잠글 정도로 침실을 닫았다는 것은 임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즉 정조를 지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서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찾아주지 않는 임에 대한 서러운 마음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침실을 닫고 정말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오랫동안 지냈더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눈 위에 서리가 녹았고 뜰가에 매화가 봉우리가 피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라는 표현까지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혼자 힘들게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는데 이미 자기를 찾아주지 않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간장이 다 썩어 넋조차 그쳤으니 간장은 말 그대로 우리 장기의 일부분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요거는 마음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내 마음이 다 썩을 정도로 힘들다. 그래서 천줄기 눈물은 피가 되어 솟아난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님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원망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반벽, 청등은 벽에 걸려있는 이런 등은 빛조차 어두워라 라고 얘기하면서 늦게까지 잠 못 드는 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반벽, 청등이 시적 화자의 정서를 훨씬 더 그립고 슬프게 드러내고 있는 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굉장히 님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화자는 차라리 황금이 많으면 내가 뭘 하겠다. 그쵸? 님의 그 마음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 빛을 쏘냐라고 되어 있어. 자, 이 뒤집힌 동이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릇이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햇빛이 해가 이렇게 떠 있어도 여기는 해가 비치지 못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자신의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표현인데 결국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시적 화자가 느끼는 건 평생토록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모함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체념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언어에 재주도 없고 말하는 재주도 없고 눈치도 없어서 이게 다 나의 탓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쵸?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요? 자신의 처지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자, 요것도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운명론적 세계관, 인생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 창에 비친 매와 달의 가느다란 한숨을 다시 짓게 되고요. 창에 비친 요 달 때문에 한숨이 지게 되니까 그렇죠. 요 달도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네요.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슬픈 날 임도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아쟁을 꺼내서 원망의 노래를 슬피 타고 검은고 줄 끊어져 다시 껴려워라. 자, 잠깐 봤더니 아쟁을 꺼내서 원망의 노래를 슬피 잘 탔어요. 즉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화자가 악기를 연주를 했는데 검은고 줄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죠? 그마저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 검은고 줄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아절연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악기 소리를 알아두던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도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쵸 임금이 이미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시적 화자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차라리 죽어서 자, 화자의 분신이라고 했는데 두견새가 되어서 밤마다 이화의 피눈물을 우러내어 오경의 잔어를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핵심은 죽어서 차라리 죽어서 뭘 하겠다. 임의 잠을 깨우리라. 자, 임에 대한 원망이 아주 나타나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는 적극적인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도사의 제목 스스로의 죽음을 애도한다 라는 뜻이 왜 나왔는지 알겠죠? 자, 임금이 자신을 사랑했었는데 자신을 내치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다른 간신들,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계속 늘어나고 끝내는 그 죄를 다시 잘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서 내 죄는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시적화자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시적화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 절망감, 상실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임금의 잠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억울하겠죠.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도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봐야 되는 핵심 정리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